안녕하세요. 오늘은 금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형은 직접 사용하면서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공정 기술이자 치구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업무 이해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우선은 한 4가지 정도 파트에 걸쳐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파트, 왜 금형을 사용할까? 두 번째, 프레스 가공을 일례로 금형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세 번째, 금형 생산의 장점, 마지막으로 제가 실무에서 경험했을 때 금형에 관련된 팁들 알려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형으로 이렇게 굴곡진 시트, 금속 재질의 시트를 만든다고 할 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딱 한 개만 필요한 부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금형 기술이 아직 발달하기 전에는 이렇게 두꺼운 금속 재료를 활용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형상을 뽑아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굴곡진 형상을 만든다고 하면 드릴 혹은 정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깎아내는 부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부품을 깎아내면서 결국에는 이 형상이 되도록 만들었겠죠. 그런데 금형을 사용하면 이 작업을 굉장히 단순하게 바꿀 수 있고 똑같은 부품, 똑같은 치수의 제품을 다량으로 일정 시간에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와서 프레스 금형을 기준으로 금형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금형이고 1번, 2번 두 가지 형상을 나눠서 금형을 한 쌍으로 만듭니다. 1번, 2번 금형이 있다고 할 때 아까 우리 일반 금형 기술이 없을 때 제작을 하거나 딱 하나의 부품만 만든다고 할 때는 이렇게 크고 부피가 있는 재료를 깎아가면서 안에서 이 형상을 뽑아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프레스 가공을 하면 자재부터 이렇게 얇아집니다. 시트 상태로 만들 수 있고 얘를 여기 투입을 하는 거죠. 보자. 그러면 한번 설비가 열립니다. 그리고 얘가 좀 스케일이 작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금형이 위에서 꾹 눌러주면 들어가 있던 강판이 이렇게 눌리는 거죠. 만들어 놓은 금형 형상에 따라서. 그리고 다시 열고 뽑아내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프레스 가공의 원리인데 이렇게 1번, 2번 금형을 한 쌍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통해서 재료만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집어넣어 주면 꽝꽝꽝꽝 위아래로 눌러주면서 비슷한 사이즈의 제품, 거의 똑같다고 해도 이상이 없을 정도의 사이즈의 부품을 무한히 반영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금형을 만들 때는 특수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현대제철에서 따온 사진인데요. 금형으로 가공하는 것도 이런 금속 재료들을 많이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일반 금속 대 금속이면은 강도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뭉개져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은 강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금속이 있어야 얘를 가공할 수가 있는데 더 강한 재질의 금속으로 금형을 만들어서 약한 재료를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열 처리를 하면서 금속 자체가 가진 물성을 더 단단하게 마모되지 않게 제품화한 이 특수강을 가지고 금형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금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딱 하나만 만들거나 수작업으로 가공을 하면 형상이 점점점 복잡해짐에 따라서 가공 시간도 비례해서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금형으로 제품을 가공한다고 하면 이 구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는 건 아니고 얘를 만들던 가운데 형상을 만들건 가장 오른쪽 형상을 만들건 금형이 제작이 됐다고 하면
어떤 제품을 가공해도 아까 우리 꽝꽝꽝 눌러서 찍어내는 프레스 가공을 일례로 든다고 하면 뭐 금형을 쓰는 거지 프레스 설비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똑같은 시간에 각각 하나의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업을 하다 보면 치수 정밀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듣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뭐냐고 하면 요 50이라고 적힌 것은 원래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 치수인데 얼마나 덜 어긋나게 만들 것이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크게도 작게도 흔들릴 수 있는 폭을 얘기하는데 얘는 그러면 치수의 범위가 49부터 51이 되겠죠. 그럼 얘는 몇일까요? 49.9부터 50.1이 되겠죠. 얘는 몇일까요? 49.99부터 50.01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게 더 힘들겠냐. 만약에 수작업으로 혹은 단 하나의 부품만 만든다고 할 때 뭐 치수를 재봐도 한 번 더 재고 잘못되는지 살펴보고 과정까지 더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왼쪽부터 가장 난이도가 쉽겠죠. 쉽고 점점점 어려워진다 라고 해서 여기도 수작업이나 단 하나의 부품을 정성 들여 만든다고 한다면 가공 시간은 비례해서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도 금형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정밀한 금형을 만들면 되죠. 앞에 형상도 그렇고 치수 정밀도도 그렇고 금형을 만드는 건 복잡한 형상 혹은 더 촘촘하게 오차 범위를 조정하는 게 시간은 처음에는 오래 들 겁니다. 하지만 모든 금형이 완성이 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공 시간은 또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죠. 치수 정밀도가 더 촘촘해져도 가공 시간은 높아지지 않는다. 한번 꽝꽝꽝 찍어낼 때 똑같은 부품들이 정밀하게도 더 러프하게도 만들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무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얘는 필름 제품이었어요. 같은 제품인데 위에서 요 방향에서 본 그리고 옆에서 보았을 때 각각의 구성인데 실제로는 두 겹이 되어 있는 거죠. 제품으로는 이 구간만 사용했어요. 노트북에 카메라 있잖아요. 이 카메라에 붙는 저반사 기능이 있는 필름이었어요. 얘만 사용하는 건데 여기 완제품에 부착하기 전에 이 형태로 가공하는 회사에 납품이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만 따로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옮겨야 되기 때문에 가공을 할 때 노하우가 필요했어요. 그 노하우라는 게 옆에서 봤을 때는 이 구간만 잘라내면 되는 겁니다. 밑에 오는 필름과 양옆에 있는 필름은 옮길 때 도움을 주다 뿐이지 실제로는 제품이 되지 않는 죽는 구간이었어요. 이 제품의 금형은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크기는 똑같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얘가 제품으로 활용이 된다고 했죠. 당시에 필름이 이 정도 폭으로 이렇게 말려있는 우리 넓은 박스 테이프 같은 재질로 크기로 그렇게 말려있는 부품이 풀려나가면서 꽝꽝꽝꽝 중간에서 찍어주는 프레스 가공과 유사한 형태의 필름을 가공하는 공장이었는데 실선, 만약에 요만큼 면적이 있다고 하면 금형이 한번 꽝 눌러줬을 때 이 실선은 완전히 다 잘려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완칼이라고 그 공장에서는 표현을 했었고 점선은 제품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구간만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이 절반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해서 반칼 가공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뭐 실제 제품이 나오는 모양을 보아 상상하는 금형의 모습인데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르는 커터가 들어가 있는 금형이 있고 얘가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꽝, 꽝. 아까 프레스 가공처럼
위아래로 암수가 있진 않은데 뭐 좀 심플하게 그렸으니까 더 전문가 분들은 아래쪽에도 단단한 금속 판이 있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칼 금형이 있다고 했을 때 완칼, 반칼 말씀드렸죠. 완칼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구간이죠. 완전히 잘려 나가야 되는 실선 구간을 꽉 눌러주는, 여기 제가 하나만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 테두리 구간도 다 잘라주는 완칼, 칼날 금형이 있겠죠. 그리고 이 녹색으로 표시된 칼날이 점선으로 된 제품 구간만 잘라내기 위해서 절반만 들어가게, 얘가 끝에 닿으면 얘가 반칼, 칼날은 도달하는 구간이 딱 이 제품 구간까지만인 거죠. 뭐 조금 더 들어가도 이 필름까지 같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절반 살짝 더 들어간 구간까지만 가공이 돼서 나중에 요 원형 제품만 떼낼 수 있도록 가공이 되는,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는 프레스 가공을 응용해서 필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제품이 예를 들어 6개월 정도 생산을 하고 끝낸다, 몇 년 가는 게 아니고 6개월 또는 더 짧은 기간에 많이 생산을 하고 다음 제품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비싼 금속으로 만들면 오히려 생산 비용이 더 늘어나서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 지지대가 되는 금형의 지지대라고 할게요. 이거를 나무로 만들어서 목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금형이라고 하면 금속할 때 금자고 목하면 나무목인데 나무판에 칼날을 심어서 꽝꽝꽝 찍어내기도 합니다. 나무는 물론 습기를 머금으면 금속 대비 변형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일정한 온습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금형의 치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얘도 좀 오래 쓰다 보면 힘을 받으니까 변형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있는데, 좀 샘플 한번 가공해 보고 본금형 뜨기 전에, 본금형을 만들기 전에 연습금형으로 만들어 보고 괜찮겠다라고 했을 때 금속금형을 만드는 준비 과정에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명이 짧은 제품을 가공할 때 여러 개 비용을, 금속금형 하나 만드는 게 100만 원 든다고 하면 목금형은 10개를 만들어도 10만 원밖에 안 든다 라고, 이제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할 때 목금형을 많이 만들어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는 금형 기술도 있습니다. 전부는 아닌데 제가 앞으로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저의 실무 경험을 더해가면서 앞으로 이 금형이라는 공정기술 재생 목록에다가 영상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